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태풍이 인접했던 여수에 피해가 집중됐는데요. 정박해 있던 여객선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바람에 날아간 컨테이너가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선 한 대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여수 국동항에 정박해 있던 300톤급 여객선이 강한 바람에 줄이 풀려 떠내려가다가 해경에 예인됐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42m에 이르는 강풍이 불면서 버스 정류장이 넘어지고 조립식 건물이 무너지는 등 시설물이 파손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컨테이너 한 동이 위치해 있던 자리입니다. 강풍 때문에 컨테이너가 이 차량을 파손한 뒤 저 뒤쪽까지 날아갔습니다. 도로로 갑자기 날아든 간판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쳐 차량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도로가 2차선 가고 있는데 저 간판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도로 쪽으로 밀려 내려와가지고 그거 피하려다가 보드블록 타고 돌아버렸거든요. 목포의 한 교회에서는 건물 외벽에 벽돌이 떨어져 50대 행인이 중상을 입었고 구례에서는 농수로 쓰는 둑이 터져 인근 주택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천여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가두리 양식장이 파손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물 간판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지금 수백 건 지금 요새에서만 지금 수백 건 지금 제가 지금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지금 다른 출동을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지금 많은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날이 밝는 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피해 상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광양시가 지역 발전의 호재로 삼고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주들과 이해관계가 풀리지 않은 데다 녹지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으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광양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고략동 일원 190여만 제곱미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뜻에 맞춰 대기업의 협력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는 듯했습니다. 반면 세 차례에 걸친 주민 설명회를 통해 부지 매입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수백여 명의 지주들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어 사업 동력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 이런 가운데 대규모 숲에서 추진되는 관광단지 조성을 두고 적합한 개발인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안에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지역 대표 산림자원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도심권과 가깝고 울창한 숲이 조성돼 시민들에게 여유로운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간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림 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이를 대체할 녹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녹지가 좀 많이 부족한 곳이죠. 자연 녹지라든지 보존 녹지, 자연 경관지구 사업 내에서 구역 내에서 대단히 개발 행위를 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부지의 특성상 대체 녹지 개발 의무가 없고 대신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면적 이상 녹지대를 확보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없어진다면 이제 바로 또 이렇게 다시 대체를 할 수 있겠지만 그하고는 좀 저건 상황이 좀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그러나 현행법상 비용이 징수되더라도 대부분 정부로 귀속되고 규모가 큰 부지의 경우 전라남도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 광양시가 비용을 예치하기도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까지 가동한 광양시. 지역 내 중요한 정화작용을 맡고 있는 산림자원의 보존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다음 달 지속 가능한 환경협의회를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도의회가 여수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여수 사건 71주기를 앞두고 여수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 보상을 위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 순천 10, 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습니다. 현재 여수 사건 특별법은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뒤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지난 6월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된 이후 아무런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남도의회가 전남 동부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은 동부권 도민들에게 긴급 심뇌혈관 질환 발생 시 심뇌혈관 질환센터와의 거리가 최소 124km 이상 떨어져 있어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긴급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전남 동부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회는 또 임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동부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수산업 침체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는 여수 국동지구에 국가 주도의 도시 재생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동 일대 옛 도심지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 청사진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하기로 하고 용역 조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 당국은 20만 제곱미터 규모의 옛 도심에 국비 등 모두 250억 원을 투입해 대학 캠퍼스를 활용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과 음식물 특화 거리 등을 조성한다는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여수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여자만 갯벌 노을 체험 행사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소라면 장청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첫날 오전 풍어제를 시작으로 당산제와 길놀이가 펼쳐질 예정이며 대나무 망둥어 낚시와 맨손 고기잡이 등의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그물에 걸린 생선을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개매기 체험과 간조시간 갯벌 걷기 등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됩니다. 순천시가 순천형 농정혁신 1단계 후속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민선 7기 농정 핵심 가치를 완성하기 위해 1민 2촌 3업에 순천형 혁신 농정을 실현하고 농정혁신 성장의 산실이 될 혁신 농업인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 농업인과 경영체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한중 농산품 수출입 상담회를 통해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해진 채로 차츰 북동진에서 늦은 오후면 일본 삿포로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요. 오늘까지 동해안 지방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와 남해상으로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제부터 내린 비의 양을 살펴보니까 남부에 집중되는데요. 제주 어리목에는 783mm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포항 구룡포와 울산 매곡, 지리산에도 30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직까지 비구름이 남아있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다가 차츰 그치겠고요. 영남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엔 서울 등 서쪽부터 차츰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가을의 네 번째 절기 추분인 오늘 제법 서늘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6.9도, 대전이 15.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 서울 25도, 광주 24도, 대구와 부산 23도로 어제보다 다소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